네, 제26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곧 시작됩니다. 오늘 회담의 유일한 목표는 김정은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전쟁을 막고 진정한 평화로 가는 시작입니다. 오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거쳐 핵폐기가 완성되는 날까지 행동과 검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이 성공한다면 내일부터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한 진보 언론에서 체인벌린의 시간, 문재인의 시간이라는 칼럼을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받고 진정한 평화의 시작을 열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은 정상회담 날이라서 다른 이슈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포항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 2016년부터 시작된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사이언스에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포항 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이며 여기에는 정부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정부는 조속히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이 연구 결과를 부인한다면 수많은 포항 시민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정부와 포항 시민 간의 아주 지루한 소송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러나 가급적 빨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춘 최고. 몇 분 한가는 시간이 되시오. 저는 아주 짧게 했습니다. 아니, 제라고 나 내 거죠. 국민의 부푼 꿈과 희망, 큰 기대를 안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게 됐습니다.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큰 성공의 길을 기원합니다. 한민족 염원인 한반도 비핵화로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 상생 발전, 남북 통일의 단계적 이정표 실현의 역사적 출발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회담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남북관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진정 어린 약속이 장이 되어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회담 후 진행을 지켜보겠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회담이니만큼 김정은도 회담 성과에 대한 평가에 부담을 크게 느낄 것이고 북한의 피폐한 경제 상황,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 북한 내의 정책 방향의 일부 전환 등을 종합하면 김정은의 통큰 결단이 내려져서 남북 정상회담 후 성공 가능성도 작지는 않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회담 결과 비핵화 내용이 없다면 어떤 합의도 진정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 본래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고 보며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 없는 정상회담 합의는 비핵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자칫 코리아 패싱과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한미동맹 균열을 가져오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유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정상회담의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알맹이 없는 회담 결과에 대해서 과잉 홍보로 한반도 비핵화를 더 어렵게 하는 우려를 범하지 않기를 진정어린 마음으로 충고를 하면서 회담 성공에 다시 한번 기호를 합니다. 우리 당은 외교 안보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각오와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면서 거듭
오늘 회담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몇 분 됐어요? 2분. 다 하셨습니까? 평화도 통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실을 맺기까지 무한한 인내와 설득의 과정이 필수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아무리 지루한 설전이라도 전쟁보다는 항상 낫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그와 같은 20년의 노력으로 더 큰 독일을 만들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달리고 있습니다. 70년간의 대치와 충돌을 반복해온 남북에게는 그보다 더 지루한 인내와 설득과 대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담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힘내십시오. 우리 국민들도 축구 국가대표 응원하듯이 오늘 하루만은 온 국민 한마음으로 문 대통령 파이팅 응원합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표로서 북한의 대표와 일합을 겨눕니다.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해 덜 양보하려고 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할 것입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 비핵화 담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길을 모아줍시다. 그리고 한국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청 들어오는 길에 한국당 그 농성 천막을 보았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한 10대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 김경수 드루킹 구호 팻말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참읍시다. 오늘 하루만은 김경수 드루킹 구호 접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줍시다 하고 읍소하고 올라왔습니다. 홍준표 대표한테도 제가 읍소를 합니다. 제발 오늘 하루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줍시다. 문재인은 좌파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대통령도 문재인이지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홍 대표 일본 TV에 나가서 정상회담 지지하는 사람은 좌파일 뿐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 말은 홍준표 대표의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홍준표 대표의 대통령 누굽니까? 홍 대표 일본 TV 나가서 한 이 발언은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협상에 제일 북한도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수용소 수십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인권법이 11년 동안 계류되다가 2016년 3월에 인권법이 통과되고 지금 현재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인권에 대한 정치권의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북한 인권 재단 설립조차도 2년 동안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협상 의제로 꼭 나와서 진정한 남북한의 교류가 되는 전제 조건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전제하지 않고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꼭 협상 의제로 나와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네, 저희는 어저께부터 오늘 이루어지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을 보면 회담을 하기도 전에 청와대에서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매우 성공적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7년 2.13 합의에서도 핵무기의 시험 보류 금지를 얘기했고 핵시설 폐쇄 봉인에 대해서는 이미 약속이 된 바 있습니다.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면 성공이다. 아직 회담 전인데 회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비핵화 의지의 명문화로 가두리 쳐놓고 국민에게는 미리 이 회담은 성공이라고 종용하는 셈이 됩니다. 또 북한에게는 그 정도면 족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기도 하게 됩니다. 회담 전에 지금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가 맞지 않겠는지 우리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론에게도 좀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죽고 사는 이 비핵화 문제, 지금 버라이티 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옷을 입고 올지, 회담 장소는 어떻게 자리를 배치할 것인지, 음식 메뉴는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 술은 뭐가 올라올 것인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본질적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국민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